바르셀로나 올림픽,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그는 어느 날 몬주익의 영웅이라는 별명까지 거머쥔 마라토너 황영조. 이 병으로 인해 발바닥 수술을 2번이나 진행하는데요. 결국 발바닥의 이상으로 인해 황영조는 20대의 젊은 시기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능인으로 유명한 전 농구선수 서장훈, 축구계의 스타 손흥민도 이 병으로 인해 크게 고생한 전적이 있는데요. 이 병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발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연결된 섬유 조직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바닥에 발을 디딜 때 뒤꿈치나 발바닥 쪽으로부터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발바닥이 찌릿한 느낌의 인상을 찌푸리고 나셨다면 이번 회차 오늘의 메디컬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선 족저근막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족저근막염은 요족, 평발 등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혹은 과도한 몸무게로 인해 혹은 지나친 운동 등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 족저근막에 반복적 손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병입니다. 운동선수들만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 질환이지만 실은 평범한 우리들도 일상 중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병이죠.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경우 혹은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우리의 발을 유지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족저근막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데요.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발의 지방층이 얇아지는 40, 50대 중년도 족저근막염을 많이 앓습니다. 특히나 50대 여성이라면 족저근막염을 더욱 조심하셔야 하죠. 통계에 따르면 족저근막염에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층이 50대로 전체 인구 중 28.5%를 차지하며 진료 인원은 여성이 남성이 1.3배가 많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서 있는 시간도 함께 많아지게 되면서 50대 여성의 족저근막염 발병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평소에 오랫동안 서 있는 편이시거나 걷기, 뛰기 등 발을 쓰는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 족저근막염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첫 발을 디딜 때 심각한 통증이 느껴진다. 2번째, 오래 앉아 있다가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심하게 아프다. 일상에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한 이 2가지 증상 혹시 겪으신 분 계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계속 걷다 보면 경감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통증을 방치하며 활동을 계속하셨다가는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발 뒤꿈치 바로 아래쪽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고 병원에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대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비수술적 치료를 반년 이상 진행했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90% 이상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회복된다고 하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이나마 덜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스트레칭이 있겠는데요. 다음에 스트레칭 동작들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의 페이나치 부분에 골프공을 놓고 마사지한다. 2번째, 벽을 마주보고 선 뒤 아픈 발을 뒤로 뺀다. 이때 발 뒤꿈치를 바닥에 정확하게 붙이고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으로 벽을 미는 동작을 한다. 3번째, 바닥에 앉아 무릎을 쭉 편 후 수건을 이용해 발을 몸쪽으로 잡아당긴다. 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죠. 경미한 수준의 족저근막염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얇고 유연한 신발 대신 발을 덜 움직이게 하는 단단한 신발 신기, 뒤꿈치 컵, 뒤꿈치 패드와 같은 보조기 이용하기 또한 족저근막염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족저근막염 이렇게 알게 되니 어떠신가요? 왜인지 발 뒤꿈치가 계속 따끔거렸던 이유를 알게 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해답을 찾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이어질 유익한 정보를 기대해주세요. 이상 오늘의 메디컬이었습니다.